비정규직 백화점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던 당진 현대제철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측으로부터 직접 고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천안시 등 5개 시군의 유망 중소기업 13개사 3,680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최근 이장우 대전시장에 이어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지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아산시 공무직 노조 측이 최근 공무직 근로자들의 정치 참여에 대해 비판한 박경기 시장과 신미진 시의원을 상대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성만 천안시 씨름협회장이 천안시 체육회장에 도전장을 던지면서 민선일기 회장이었던 한남규 후보와 2파전을 예고했습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하늘이 그려주신 대로 나의 하늘 그림 내일도 오늘처럼 건강한 우리 가족처럼 우리 하늘.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쌀.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당진에 위치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근 법원 판결을 근거로 고용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요. 이 판결이 앞으로 사측과 노조 측이 진행할 정규직 전환 교섭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지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진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보장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1일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923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9명은 현대제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나머지 914명에게는 고용 의사를 표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작업 지휘 명령, 인사, 근태상환 결정권 행사 여부 등 현대제철과 협력업체 간 체결한 용역 도급 계약이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하고 이에 원고들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제철 작업 현장에 파견돼 직접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비정규직 지회는 원청인 현대제철의 직접 고용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는데 이번 법원 판결은 비정규직 지회의 요구가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시켜준 셈입니다. 판결은 저희가 16년도부터 시작했던 소송이었고 그리고 조합원들이 계속해서 믿고 있었던 현대제철이 사용자라는 것을 이제 법원까지 확인해준 그런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로 인해서 저희가 힘들었지만 저희가 해왔던 투쟁들이 정말 옳았고 정당했다라는 것을 저희한테 다시 한번 알려준 판결이었고 저희에게 다시 자신감을 일깨워주는 그런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 이후 금속노조는 이번 주 중 현대제철에 대해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특별단체 교섭을 제안할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한편 비정규직 지회는 전국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합심해서 권리를 찾자고 독려했습니다. 비정규직들은 항상 힘듭니다. 어디 가든 비정규직이 항상 힘들게 싸우고 힘들게 노동하고 계신데 그 이유는 실제 사용자인 원청이 그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저희를 착취하고 탄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사별로 각 사업장별로 해서 투쟁을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비정규직들이 좀 더 단결하고 같이 같은 요구를 걸고 같이 투쟁해서 그런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내용들을 비정규직의 힘으로 바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투쟁에 함께 해주길 당부드립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충청남도가 천안시를 비롯한 5개 시군에 국내 유망 중소기업 13개사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무려 3천억 원이 넘는 투자액을 기록한 이번 투자 협약건에 대해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시를 비롯한 5개 시군에 국내의 유망 중소기업 13개사가 투자를 결정하면서 지역경제에 순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이들 기업들은 5개 시군 산업단지 34만 4,731제곱미터 부지에 총 3,068억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이들 중 7개사는 공장을 증설하고 6개사는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이번 투자로 인해 83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협약 시에는 조기련 충남도의회 의장도 함께 자리해 의회 차원에서 기업의 성공적인 투자를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는 최근 경제 상황이 투자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업의 활발한 혁신과 투자, 기술 개발과 고용 창출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충남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충청남도가 도내에 털을 잡고 있는 반도체 전자 분야 외국인 투자 기업들과 관련 학과들을 운영 중인 대학들과 함께 상생을 위한 협력 체계 강화에 나섰는데요. 박승철 기자가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충청남도가 지역의 가능성을 믿고 도내에 털을 잡은 반도체 및 전자 분야 외국인 투자 기업과 관련 학과를 운영 중인 지역대학과의 상생협력을 주도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천안과 아산에 자리한 11개 대학과 10개 외국인 투자 기업이 참여했는데 대학들은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학과나 과목을 개설하고 계약학과 설치 및 학점 인정과정 설치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렇게 양성된 인재들을 채용 과정에서 우대하고 직무 실습 등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보다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충남도는 사안학 간 상생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운영 지원, 도내 지역대학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추가 발굴 및 홍보에 협력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태흠 지사는 기업과 대학이 지역 발전의 중심축인 만큼 도와 대학, 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밝혔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얼마 전 이장호 대전광역시장이 지역 내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하겠다는 언급을 해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됐던 적이 있었죠. 여기에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OECD 국가 중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면서 중앙정부에도 이 같은 내용을 강력히 건의하고 필요하다면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안과 관련해 새로운 변화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자율화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김 지사는 OECD 국가 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면서 정부에서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불가능하다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과 유럽 등 6개국을 방문했는데 이들 나라에서는 마스크를 거의 쓰지 않고 있고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아니다라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의무 착용 해제의 문제를 우리 도의 입장에서도 적극 검토를 해서 질병관리청인가요? 질병관리청에 우리 도의 그런 입장을 좀 전달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월에 미국 뉴욕을 방문했고 그리고 또 투자 유치 때문에 내가 4개국을 유럽을 방문했고 또 그 이후에 세계 대학생 경기 연맹 유치를 위해서 또 브뤼셀을 방문했고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요즘 한 5개국 한 6개국 정도를 미국과 유럽을 방문을 했는데 외국은 마스크를 쓰는 게 없습니다. 그게 또 의무화되어 있지도 않고 그리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을 하는 부분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이 의무화
하지만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현재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있지만은 내부에서는 마스크를 지금 착용하고 있지만 답답한 건 있지만은 그래도 그 감염이라든지 그 오염에 대해서는 답답해도 마스크를 쓰는 게 아직까지는 안전하다고 저는 봅니다. 최근 대전광역시 이장우 시장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민 자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충남도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시가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공무원 4명을 자체 역학조사관으로 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5월 1명의 공무원이 수습 역학조사관 기본교육을 이수한 데 이어 최근 3명의 공무원이 추가적으로 3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역학조사관 기본교육을 이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간 천안시는 2020년 당시 공중보건의사 중 한의사 2명을 수습 역학조사관과 한시적 수습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역학조사관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자체적인 양성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는 그간 공중보건의사가 담당하던 역학조사관 업무를 소속 공무원이 하게 된다면 기존 감염병과 대체 감염병 발생 시에 신속하고 연속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조합원 투표를 통해 보름이 넘는 집단 운송 거부 사태를 마무리하고 생업으로 복귀하기로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받아들이면서 화물연대는 국회에 하루속히 입법을 촉구하며 한발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파업을 풀면서 차질을 빚었던 물류 수송 문제도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름 넘게 이어져오던 화물연대 파업이 16일째인 9일 오후 끝났습니다. 이날 실시한 파업 철회 여부 조합원 투표에서 61.84%의 조합원이 찬성해 화물연대는 파업을 풀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정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해 먼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데 이어 8일엔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서도 명령을 확대하는 등 강경 기조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정부 여당의 폭력적인 탄압으로 우리의 일터가 파괴되고 우리 동료가 고통받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오늘 파업 철회와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합니다.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안전운임제 정착을 위해 계속 투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공공운수노조도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안전운임제의 법제화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회에선 화물연대 파업 철회에 앞서 안전운임제 일몰 3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교통위원회에서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등 진통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얼마 전 박경기 아산시장과 신미진 아산시 의원이 아산시 소속 공무직 노동자들을 겨냥해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발언을 한 바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아산시 공무직 노동자들이 자신들은 자유롭게 정치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일반연맹 세종충남노조 소속 공무직 노동자들이 지난 7일 오전 아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경규 아산시장과 신미진 시의원을 싸잡아 규탄했습니다. 발단은 신미진 의원의 시의회 5분 발언, 그리고 박경규 시장의 아산시 간부회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박 시장은 지난달 11일 공무직이 준공무원이라며 공무직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내부 지침을 수립해 줄 것을 총무과에 지시했고, 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특정 공무직 노동자를 언급하며 해당 노동자가 자신의 직을 정치활동을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고 직격했습니다. 공무직 노동자들은 이 같은 발언이 정치적 자유를 부정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신미진 의원의 발언이 노골적인 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10년 이상 근무원 직원에만 사용할 수 있는 법적으로 허용된 장기재직 휴가 사용과 개인의 연가 사용을 마치 직업윤리가 어긋난 행위처럼 규정한다는 점 개탄스럽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근무한 장기재직자 휴가와 개인의 연가 사용이
사회적으로 법률적으로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에 대해 심희진 의원은 5분 발언에서 밝힌 입장에서 변함은 없지만 고무직 노동자 전체가 아닌 해당 노동자가 근무지를 이탈해 정치활동을 한 걸 지적한 건데 이를 부풀리는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아산시 총무과도 아직 지침이 확정된 건 아니며 공무직 노동자에 대해 법적 근거가 있는 만큼 법규를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예산군이 수도권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철도와 연계한 시티투어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박칠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산을 방문하는 서울 경기권의 기차 여행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레일 시티투어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코레일과 연계해 진행되는 레일 시티투어는 용산역을 출발해 예산역에서 하차 후 시티투어를 마치고 다시 예산역을 출발해 용산역에 도착하는 코스입니다. 버스투어 이용객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예산의 주요 관광 명소를 탐방하며 풍부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투어 일정으로는 덕순산 자락에 자리한 천년고찰 수석사, 윤봉길 의사의 유적과 영혼을 기린 충의사, 전통문화체험 테마파크인 내포보부상총과 함께 예산 황새공원에서는 예산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한국관광100선에 선정된 예당호 출렁다리에서는 음악 분수 관람, 느린 호수길 트레킹과 함께 지난 10월 개통해서 탑승객 6만을 넘어서 인기몰이 중인 전국 최초 테마형 야간 경광 조명을 갖춘 예당호 모노네일을 탑승해 색다른 재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다채로운 문화사업을 추진하며 찾고 싶은 예산 만들기에 힘을 올리고 있는 만큼 이번 레일 시티 투어가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박칠서입니다. 천안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면 그 해의 10대 뉴스를 꼽곤 하는데요. 올해는 올 4월 시민들에게 첫 선을 보인 성성호수공원 개방에 대한 뉴스가 시민들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현자 기자가 관련 내용 보도합니다. 올 4월 시민들에게 첫 선을 보인 성성호수공원이 2022년 한 해를 빛낸 천안시 10대 뉴스의 1위에 선정됐습니다. 시민이 직접 뽑은 2022년 10대 뉴스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천안시청 홈페이지에서 2022년 주요 정책사업 30개 중 1인 5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1위에 선정된 성성호수공원은 4.1km를 자랑하는 생태 탐방로와 성성물빛 누리교를 비롯해 잔디마당, 숲놀이터 등 휴식과 문화체험이 가능한 친환경 문화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들의 지지를 받은 뉴스는 천안사랑 카드로 택시요금 결제 시 10%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도입했다는 소식이었으며 그 다음은 17년 천안 시민의 수건사업이었던 천안형 환승할인제 도입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베리베리 빵빵데이 도입, 로컬푸드 매장 오픈, 자전거 둘레길 백리 조성 등이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연히 천안시청 홈페이지를 보다가 10대 뉴스 선택 안내가 있어 성성호수 공원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산책하면서 여유를 즐기기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만큼 다시 찾고 싶은 천안 만들기의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이달 말 민선 2기를 맞이하는 천안시 체육회장 선거가 진행되는데요. 민선 1기 회장을 지낸 한남교 후보와 천안시 씨름협회장인 이성만 후보의 2파전의 양상으로 치러질 이번 선거에 대해 최영민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민선 2기 천안시 체육회장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선 초대 체육회장을 지낸 한남교 후보와 그의 아성에 도전하는 이성만 천안시 씨름협회장의 경쟁이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근 잇따라 출마 선언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인단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현 회장인 한남교 후보는 체육복지시대를 열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며 재선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저는 민선 1기 천안시 체육회장에 이어 다시 한번 민선 2기 천안시 체육회장으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정치와 체육이 분리라는 민선 체육회의 출범 취지에 걸맞게 앞으로도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면서 특수 법인으로서 진정한 체육 자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천안시 씨름협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성만 후보는 핵심 5대 공약을 내세우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무엇보다 천안체육이 지속적 발전과 항시적 지원의 기반을 튼튼하게 다지는 시 체육회장님이 되겠습니다. 심사숙고 끝에 핵심 5대 공약과 중점 10대 공약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약 이행은 체육복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아우르는 체육 기본권 신장을 바로미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충실하게 지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체육 기본권은 모든 사람이 전생에 걸쳐 어떠한 차별과 제약도 없이 자유의지로 경기를 관람할 수 있고 직접 스포츠에 참여할 기회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안시 체육회는 오는 22일 있을 선거를 통해 앞으로 4년 동안 천안시 체육회를 이끌 수장을 뽑게 됩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어떤 후보가 민선 2기 천안시 체육회장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내년 시즌 K리그2 진출을 앞두고 있는 천안시민 프로축구단이 천안공업고등학교에 자신들의 첫 유소년 팀인 18세 이하 팀을 창단했습니다. 이번에 창단된 18세 이하 팀의 초대 감독은 올 시즌 천안시 축구단의 감독 대행으로서 성공적으로 팀을 이끌었던 조성용 감독이 맡게 됐으며 조 감독은 구단의 유소년 디렉터 역할을 겸하면서 구단의 미래 자원이 될 선수들을 훌륭히 키워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구단주인 박상돈 시장은 앞으로 천안이 시설뿐만 아니라 축구에 대한 인적 자원도 풍부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천안공구와 팀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천안TV 초대석, 이번 시간에는 내년부터 프로축구 K리그로 진출을 앞두고 있는 천안시민 프로축구단 안병모 단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출발하는 천안 시민축구단의 단장을 맡게 된 안병모입니다. 네. 여기 오기 전에는 부산에서 한 10년 정도 단장으로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새로 창단되는 천안에 오게 됐는데, 뭐랄까요, 마치 아무도 밟지 않는 하얀 설원을 제가 앞장서서 밟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설레기도 하지만 또 제 발걸음에 따라서 잘못된 길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네, 용기 있는 모습 또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올해까지 K3 리그에 참가하셨고 우여곡절이 많았던 한 해라고 들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2022년을 돌아본다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다사다난했다고 할까요? 아시다시피 이번에 시즌 중간에 감독이 경질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단을 내릴 때는 단지 성적 부진뿐만 아니라 더 큰 미래를 그리기 위한 그 고뇌가 있었다는 점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감독 경질 이후 성적, 그러니까 리그 성적도 그렇고 또 체전 성적도 그렇고 하나하나 그 시행착오와 실패를 거쳐서 리그는 10위, 그다음에 그 체전은 준우승으로 올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쌓여진 그런 그 수많은 실수와 실패, 시행착오가 저희의 소중한 자산이 되어서 내년 성장을 위한 훌륭한 자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부터 천안은 프로축구팀이 되는데요.
그동안에도 프로화를 위한 준비를 꾸준히 해오셨을 텐데요. 아직 잘 모르는 시민분들을 위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프로축구단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그 근간에는 입장년에 새로이 착공되는 NFC 국립축구센터가 있습니다. NFC 유치 조건으로 프로축구단을 하나 창설해서 운영하는 게 그 부대 조건이었거든요. 하지만 만든다고 그냥 굴러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렇지만 또 시청에 있는 여러분들 또 관련되는 직원 모든 분들이 정말 열심히 내년에 프로축구단의 창설과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년에는 신생팀으로서 흔히 말하는 패기와 열정으로 한번 돌풍을 일으켜보자는 마음으로 모두들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프로축구팀을 운영하려면 일단 많은 예산이 수반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장으로서 팀의 살림살이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구상하신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알려주시죠. 예, 시민구단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자생력이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탄탄한 재정적 기반이 뒷받침이 되어야 성적도 내기가 용이하고 또 시민들께 여러 가지 양질의 축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한 발 더 뛴다는 마음으로 스폰서를 유치하고 또 티켓을 판매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는 이른바 셀링 구단이라 그러죠. 선수들을 잘 육성해서 그들을 임대로 보냄으로써 거기서 부대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서 이 전력 강화팀 또 역량 개발팀을 타 구단과 차별화되게 만들어서 운영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천안 시민들과 축구 팬들에게 내년 시즌에 앞서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신생 팀이니만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시민 여러분에게 희망을 그리고 내후년에는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프로축구단이라는 것은 프로축구단과 시민의 관계는 물과 물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고기가 물 없이 살 수 없듯이 시민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응원이 계셔야 저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내년에 경기장에 한 번쯤이라도 한번 나와주시면 저희가 실망시키지 않는 경기력과 내용으로 천안에 제대로 된 축구단이 이제 생기려나 보다. 더 앞으로 오늘보다는 내년이 더 나아지겠네? 이런 느낌이 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 시즌 천안시민 프로축구단의 선전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 전 천안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출근길에 내린 눈으로 인해 당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던 것도 사실이었죠. 지자체에서는 조금 더 세심한 제설 작업을, 시민들은 조금 더 넉넉한 마음을 갖고 나와 이웃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선진 시민의식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